반갑습니다. 오늘은 36강, 벌써 이제 40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6강 이동평균선 11번째 시간입니다.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단순 이동평균선에 한계가 있다. 그죠? 첫 번째,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 첫 번째는 이제 그 과거의 그러니까 뭐 오래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40일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추세,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은 현재의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과거 240일 전의 가격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과 어제의 가격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고, 두 번째는 N일 이동평균선이라면 N일 이전의 가격을 갑자기 계산해서 삭제시켜 버리는 한계가 있다. 요거였죠?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5개의 값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드는데, 만약에 다음날 6일째가 됐어요. 만약에 6일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뭡니까? 다시 요렇게 5일의 가격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격이 빠져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 빠지는 이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급락이나 급등이 있었다거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유의미한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면서 계산값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가중이동평균선이 이 1번을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가중이동평균선은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비중을 주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1번은 해결을 하지만 이 2번은 해결하지 못한다. 가중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요 2번까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게 지수이동평균선이고, 그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수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이동평균선, 이 마이크 켜져 있나? 켜져 있네요. 지수평활 이동평균선, 지수이동평균선, 지수평활 이동평균선. 네, 수식을 먼저 알아줍니다. 수식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글에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수이동평균 계산식,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 보니까 EMA 지수이동평균선은 전일의 지수이동평균 더하기 괄호 열고 K 곱하기 또 괄호 열고 금일 종가지수 빼기 전일 이동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어제의 EMA니까 EMA yesterday 해가지고 EMA Y를 제가 썼습니다. 더하기 K라 그랬어요. K 곱하기 금일의 뭐라 그랬습니까? 금일의 종가지수. 그러니까 그냥 금일의 종가예요. 오늘의 종가는 제가 P라고 적겠습니다. 빼기 어제의 EMA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MA Y 요겁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어제의 EMA 더하기 K
곱하기 금일의 종가 빼기 어제 EMA 맞는 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워야 되나? 자, 봅시다. 자, 어제의 EMA, 그죠? 지수 이동 평균이 EMA니까, 자, 전일의 EMA 더하기 K 곱하기 금일 종가 지수 빼기 전일 이동 평균, 그죠? 그럼 요거를 EMA Y 더하기 K 곱하기 P 빼기 EMA Y입니다. 맞죠? 여기서 K는 소멸계수를 나타내고 K의 공식은 2 나누기 기간 플러스 1입니다. 그죠? K는 2 나누기 기간 플러스 1.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 지워졌나? 잠시만요. 아까 내가 해놓은 게. 자, 이 K는 이거라 그랬습니다. 2 나누기 N 플러스 1. 그죠? 2 나누기 소멸계수 K는 2 나누기 N 플러스 1. 맞나? 2 나누기 기간이 N이기 때문에 N일 이동평균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N입니다. 그래서 2 나누기 기간 N 플러스 1. 그죠? 자, 2 나누기 N 플러스 1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다시 공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나누기 N 플러스 1은 뭡니까? N 플러스 1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EMA는 지수 이동평균선은 자, EMA의 어제 EMA 더하기 아까 분수로 제가 표현했었죠.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자 오늘의 종가 빼기 자 EMA의 어제 가격 요게 됩니다. 그죠? 요게 수식입니다. 요게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의 수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 수식대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 현상을 통해서 지수 이동평균선의 어떤 성격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까지 오늘 유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는요 계산식을 이해하는 데서 그 사용 방법, 응용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고 지루할지라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 이동평균선의 수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를 영상을 지금 수정 중에 있어가지고 그림판을 열어가지고 그림판을 열어서 그림판으로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됐나? 자,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브러쉬 검은색. 자, EMA는 자, EMA 어제 거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격 빼기 어제의 EMA 요거라 그랬죠? 요게 EMA 수식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계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바꿀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걸 좀 쉽게 제가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자, 요게 계산이 좀 복잡하죠. 왜냐면 EMA Y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요거는 분수인데 요건 분수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분수화를 시킬 겁니다. 이 모든 거를 분수화를 시키면 자 밑에 N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1을 전부 다 기본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자 N 플러스 1 그리고 전부 다 올릴 거예요. 얘들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어제 EMA 가격이 5라고 칩시다. 5. 그죠?
그리고 n 플러스 1인데 이게 5일선이라고 치면 n도 5죠.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은 6이 돼요. 그죠? 근데 원래는 EMA 어저께 5였는데 이거를 6 위로 올리면 6의 분자로 올리면 뭡니까? 이게 30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6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EMA Y를 n 플러스 1 위로 올린다는 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 수학 배웠죠? 얘를 n 플러스 1로 올리려면 위에도 똑같이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이 어떻게 됐냐? 자, 이 부분은 자, EMA Y 그러면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n 플러스 1 위로 올리려면 그래야 똑같아지죠. 그래서 곱하기 자, n 플러스 1 그죠? 더하기 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리면 됩니다. 그죠? 얘가 1분의 p-EMA y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을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죠? 얘는 곱하기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곱하기 p 빼기 EMA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앞에 있는 이 수식을 일단 이렇게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값은 같아요. 값은 같지만 전부 다 n 플러스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로 다 올렸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p-EMA는 1분의 p-EMA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거고 요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EMA를 n 플러스 1로 올리려면 위에도 똑같이 n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좀 더 쉽게 자, 이 수식을 다시 바꿀 거예요. 자, 다시 바꾸는데 잘 보시면 2 곱하기 괄호 열고 p 자, 2 곱하기 괄호 열고 p 마이너스 EMA y는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p 빼기 2 곱하기 EMA y가 되죠. 그죠? 얘는 산수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은 다시 자, n 플러스 1 분의 앞에는 똑같이 일단 그대로 놔둘게요. 자, EMA y 곱하기 자, n 플러스 1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얘를 2 곱하기 p 빼기 2 곱하기 EMA y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p를 앞에다 놔두고 자, p 곱하기 2 그죠? 빼기 자, p 곱하기 빼기 뭡니까? EMA y 곱하기 2죠. 그래서 자, EMA y 곱하기 2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값은 같아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좀 수식을 좀 바꾼 거예요. 자, 또 바꿀 거예요. 지금 원래 EMA 수식이 이거예요. 원래 수식이 이건데 이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좀 쉽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한 단계씩 바꿔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자, EMA y 곱하기 n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a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a 더하기 자, p 곱하기 2를 b라고 할게요. 그죠? 빼기 EMA 곱하기 2를 c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a에서 b를 더하고 c를 빼는 거죠. 그죠? 요거는 곱하기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a 마이너스 c 플러스 b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얘가 앞에 계산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5고 b가 3이고 이제 a가 5고 b가 3이고 c가 1이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5 더하기 3 빼기 1을 하면은 몇이 돼요? 7이 되죠. 는 7이 되죠. 근데 1을 먼저 빼면 5 빼기 1 더하기 3 해도 똑같이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 부분을 앞으로 옮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C가 EMA y 곱하기 2예요. 그죠? 요거를 빼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EMA y가 있죠? 그러면은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n 플러스 1분의 자, 앞에가 이거였어요. 자, EMA y에 곱하기 자, n 플러스 1인데 여기
EMA 곱하기 2잖아요. 2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EMA에 n 플러스 1을 곱하고, 그죠? 요렇게 EMA n 플러스 1을 곱하고 빼기 여기다 뭐를 빼줍니까? EMA y 곱하기 2를 빼주는 거죠. 그죠? EMA y 곱하기 2를 빼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가 앞으로 넘어가는 효과. 그래서 원래 A 플러스 B 빼기 C였는데 A 빼기 C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요거는 그대로 P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바꿀게요. 값은 다 똑같아요. 원리가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EMA y 곱하기 2를 앞에 EMA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빼기 2로. 그죠? 그럼 EMA 곱하기 2를, 자, EMA 곱하기 2를 빼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n 플러스 1 빼기 2니까, 그죠? n 플러스 1 빼기 2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n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자, n 플러스 1분의, 자, EMA, y,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 빼기 2니까 n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n 마이너스 1 더하기 p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아까 이 복잡했던 이 수식 EMA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p 빼기 EMA y가 몇 번 산수를 이렇게 뒤집고 뭐 바꾸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EMA 곱하기 n-1 플러스 p 곱하기 2를 뭐로 나눈 거다? n 플러스 1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아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식이 어떻게 된다? EMA y 어제 EMA입니다. y 자 곱하기 자 n-1 n은 기간이에요. 자 n-1 플러스 p 곱하기 2 해가지고 원래는 요 밑에 이제 자 n 플러스 1분의 EMA y 곱하기 n-1 플러스 p 곱하기 2인데 그죠? 원래는 이건데 밑에 이게 제가 분수 표시가 안되니까 이걸 나누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나누기 m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게 그 지수이동평균선의 수식을 쉽게 바꾼 거예요. 그럼 요거에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더 쉬워야 되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5일 지수 2평이면 그러면은 자 n이 5죠. 5 빼기 1이니까 4가 됩니다. 그죠? 어제의 지수이동평균선의 값을 4개를 곱해라. 그러면은 4개를 곱해라는 말은 어제의 지수이동평균선 더하기 어제 지수이동 그러니까 EMA y 더하기 EMA y 더하기 EMA y 더하기 EMA y 이게 EMA y 곱하기 4죠. 그럼 EMA y가 어제의 지수이동평균선 값인데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면 자 5위평에서는 이걸 곱하기 4개를 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자 4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p 곱하기 p는 오늘 값이에요. 오늘 값 여기 오늘 값입니다. 금일 종가 금일 종가 p는 제가 파란색으로 자 이 빨간색 원은 어제의 EMA입니다. 근데 어제의 EMA를 4개를 곱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한 겁니다. 다 더하기로 지금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금일 종가가 파란색 동그라미인데 금일 종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하나 했는데 곱하기 2를 하라 했죠. 그러면 금일 종가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해가지고 나누기 자 5일선이니까 n이 5고 5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5 플러스 1이 되냐면 값이 6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n 플러스 1이 되는데 n이 5니까 즉 6이다. 그래서 어제의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자, 어제의 지수 이동 평균값 곱하기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종가 두 개를 넣어서 이거를 6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어제의 지수 이평가 아니,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어제의 지수 이평가 자 그리고 오늘의 종가를 2번.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5일선에서 자, 오늘의 가격 이 오늘의 가격에 곱하기 2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오늘의 가격에 2배의 비중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가격에 2배의 비중을 준다는 거는 지금 오늘의 값을 좀 더 큰 비중을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날이 되면 자, 다음 날이 되면 그러면 뭡니까? 요 오늘의 값을 자 내일이 되면 오늘의 2배를 줬던 이 값을 포함한 지수이동평균선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수이동 값이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녹색이라면 그럼 녹색을 또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의 값을 또 2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오늘 2배의 비중을 준 종가값을 넣었는데 그게 내일이 되면서 그 값을 포함한 지수이동평균선이 나오고 또 내일의 값에 2배 비중을 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결국에는 가중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무슨 효과다? 당일의 값은 높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일의 값은 조금 적게 반영을 하고 또 그 전일의 값은 더 적게 그 전일의 값은 더 적게 그 전일의 값은 더 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수 이평의 값이 계속 오늘의 값의 비중을 2배를 준 값을 포함한 값이 내일의 지수 이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이평은 가중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5일선이다. 5일선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그 단순 이평이라면 5개의 값을 똑같은 비중을 해가지고 나누기 5를 하지만 지수 이평은 5일선이라면 어제의 지수 이평을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지수 이평을 오늘의 종가를 2개를 해서 나누기 6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은 비중으로 계속 취급이 되지만 요거는 뭡니까? 어제의 이평 그 지수 이평이라는 말은 일단은 오늘의 값을 2배를 비중을 주기 때문에 오늘의 값을 크게 반영을 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어제의 값은 뭡니까? 어제의 지수 이평은 어제의 값을 2배를 반영한 그 지수이동 평균이고 그죠? 그리고 이 전날에는 또 그날의 가격을 2배 비중으로 둔 지수이평 값이고 그게 어제의 지수이평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오늘의 지수이평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내일의 지수이평이 포함되고 그게 모레의 지수이평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중이동평균처럼 예를 들어서 240일이라면 이게 240일의 기간이 있으면은 오늘의 가격을 가장 높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과거로 갈수록 적은 비중을 취급을 하게 된다. 즉 가중이동평균선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수이평이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점 요 과거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다른 비중으로 특히 최근 가격을 높은 비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1번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점을 해제를 시킨다. 이건 가중이동평균선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 의미만 있다면 그냥 가중이동평균선을 쓰면 되죠.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또 기능이 있습니다. 지수이동평균선에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가 N일 이동평균선이라면 N일 이전의 가격을 갑자기 계산해 삭제해버리는 한계가 있다. 근데 아까 지수 이동평균선은 수식이 이렇다 그랬죠? 수식이 이렇다는 거는 뭡니까?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그럼 오늘 첫 가격이 나오죠. 그럼 지수이평 그래갖고 오늘 첫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자 다섯째 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섯째 날까지 나왔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이 상장한 지 6일째 됐습니다. 6일째. 그럼 지수이평이 나오죠. 5일 이평이 나옵니다. 그죠? 자 5일 이평이 나오는데 자 오늘의 값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려나? 자, 오늘의 값을 2배를, 이렇게, 오늘의 값을 2배를 비중을 줬어요. 자, 그죠? 이날 값을 2배 비중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제의 지수이평 값을 4개를 준다 그랬죠? 어제의 지수이평 값을 4개를 준다 했습니다. 자, 어제의 지수이평 값은 뭡니까? 어제의 값에 2배를 주고 그 다음에 그제의 지수이평 값을 4개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자 어제의 지수이평에는 그저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고 그죠? 내일의 지수이평 값에는 오늘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갑니다. 그죠? 다시 오늘의 지수이평 값에는 어제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제의 지수이평 값에는 그제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고 그제의 지수이평 값에는 그 전날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이 되더라도 오늘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는데 그 오늘의 지수이평 값에는 어제의 지수이평 값이 있고 그 어제의 지수이평 값은 그제의 지수이평 값이 있다. 무한대로 반복된다. 자 모레가 되면 내일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고 내일의 지수이평 값에는 오늘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 있고 오늘의 지수이평 값에는 어제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 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5일 이평이라 하더라도 상장하고 100일이 지나도요 첫날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가중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최근의 값을 높은 비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0일 전 상장한 첫날의 가격은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수 이평에 1000일이 지나도 만일이 지나도 10만일이 지나도 이 첫날 가격이 들어가요. 물론 비중은 개미 눈곱만큼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계산식에 따르면 계산식 자체가 지금 어제의 지수이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제의 지수이평은 또 그제의 지수이평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계산식 자체가 과거의 지수이평 값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5일선이라 하더라도 1000일 전의 가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 개미 눈곱 반토막만큼. 자, N이 이동평균선, 자, 5일이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 이평이면 이렇게 5개가 들어가는데 자, 다음날이 되면 요 값은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요렇게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지수이평은 요 값이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제의 지수이평 값을 넣기 때문에.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 값도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비중을 조금 두는 거예요. 점점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에 게 비중이 조금 더 작아지는 겁니다. 어제 비중은 전체 토탈 해가지고 100%인데 오늘의 값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 100%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거 값은 비중을 적게 가져가게 되고 근데 그게 차등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5일 이평이라도 과거 값이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N이 이동평균선에는 N일 이전의 가격을 계산에 삭제시켜버리지만 지수이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EMA는 지수입평은 과거의 데이터를 뭐 어느 날부터 버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의 지수입평 값에는 모든 이 주식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가 일단 들어가 있긴 해요. 비중이 작더라도. 그래서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의 문제점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복을 한 이동평균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수입평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유리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까요? 30분 넘어간다. 큰일 났다. 요거 저번에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 요 채널 안에서 가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241선만 남겨놓고 다 지워볼게요. 자, 241선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1선은 과거 241, 자, 여기서 239, 요만큼의 가격을 지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의 가격을 취급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비중을 줘요. 단순 이동평균선이니까, 그죠? 다 똑같은 비중을 주고, 근데 현재의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죠. 근데 이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24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요날 산 사람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점점 기간이 지나면서 익절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손절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샀다가 팔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날에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100%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요날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가격에 더 큰 비중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241선을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1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가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241선 이탈을 했으면 241선이 꺾여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241선이 이탈을 했는데도 한참 동안 상승을 해요. 이동평균선이. 이거 뭐다? 가짜 신호다. 이건 단순 이동평균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 지수 이동평균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수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지수 이평을 240만 남기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24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241선 밑으로 꺾여버리죠. 그죠? 자, 241선을 가격이 이탈을 하니까 241선이 아래로 꺾였어요. 아까 단순 이동평균선 봅시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죠. 근데 다시 지수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평이 꺾여버려요. 즉 현재의 값에 더 많은 비중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의 가격에 이 지수이평은 어제의 지수이평 값에 어제의 지수이평 값 곱하기 이 241이니까 어제의 지수이평 값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39 더하기 오늘 가격 곱하기 2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자, 240일이잖아요. 241이니까 1을 빼야 되니까 239란 말이에요. 어제의 지수이평 값 곱하기 239 더하기 자, 오늘의 가격 곱하기 2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오늘의 지수이평 값은 어제의 지수이평 값을 231만큼 곱한 다음에 오늘의 값에 곱하기 두 배의 비중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지수이평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지수이평은 무조건 꺾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꺾여요. 지수이평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지수이평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크로스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가격이 골든크로스를 하면 내가 사고 데드크로스를 하면 팔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자 보세요. 일단 단순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41선이라면 자 내가 241선을 돌파하면 사겠다. 돌파하면 사겠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구매를 하겠다. 돌파하고 다음날에도 안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 이 날을 제가 꺼보겠습니다. 그게 요 날이죠. 이게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그죠? 2015년 10월 15일. 요때가 뭡니까? 요 날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 날이에요. 다시 14일? 10월 14일? 근데 왜 얘는 15일이 돼있지? 14일.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하락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탈이 아니라, 그렇지, 추세를 봐야 되니까.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돌아나갈 때, 이동평균선이 돌아나갈 때의 그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꺾여 내려올 때의 그때 가격, 그 날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모멘텀인데, 이게 모멘텀 지표인데, 이게 더블 클릭이 안 돼요. 모멘텀 지표인데, 모멘텀의 값을 제가 240으로 주겠습니다. 240으로 주고 제가 기준값을 0으로 지금 제가 이걸 그려놨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멘텀 값이 0 밑으로 내려가면, 이 0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꺾이는 지점이 0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원래 이동평균선이 0 위에 있다가 수평을 거쳐서 자, 요때 꺾여 내려갑니다. 요날 너무 좀 크게 할까? 자, 이동평균선, 이게 빨간색이 모멘텀 240 지표예요. 모멘텀 240 지표가 0 밑으로 내려간 게, 자, 요날 내려갔다가, 그럼 여기는 지금 241선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241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요날 확실하게 내려가죠. 요날 제가 끄어볼게요. 요날 2018년 7월 11일에 2018년 7월 11일 다시 요날도 똑같이 요날이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가 아까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는 요날입니다. 요 2018년 7월 11일부터 단순 이동평균선은 하락으로 돌아서요. 그죠? 근데 지수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이미 하락으로 꺾여 있죠. 이미 240일의 추세가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이미 지수 이동평균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 이동평균선에서는 7월 11일이 돼서야 240일의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신호를 냈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은 이미 이날부터 이미 하락으로 지금 간다고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평균선이 그 단순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신호가 훨씬 빠르다. 신호가 훨씬 빠릅니다. 제가 이 241선을 241선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5일선을 예를 들면 지우고, 자, 단순 이동평균선을, 자, 5일선을 넘겨볼게요.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 봅시다. 왜곡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봅시다. 제가 어떤 구간을 찾냐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는데 이동평균선을 내려가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어요. 그죠? 분명히 어제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근데 오늘의 종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제의 이동평균보다 오늘의 종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논리적인데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2, 3, 4, 5일의 값, 이 5일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언제 가격이 빠졌습니까? 이 값이 빠졌기 때문에. 높은 값이 빠졌는데 낮은 값이 들어왔다고 전체 분자의 값이 자, 분모가 5인데 분자의 값이 큰 값이 빠지고 작은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자의 값이 작아져 가지고 어제보다 분자의 값이 작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 없네. 요게 며칠입니까? 요게 2018년 4월 8일입니다. 2018년 4월 8일을 5일선을, 자, 요날이죠? 이날은 뭡니까? 5일선이 위로 상승을 하죠. 자, 분명히 아까 단순 이동평균선에서는 5일선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는 5일선이 상승을 했습니다. 즉 5일선이 상승을 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오늘의 가격이 반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빠지는 값이, 이 값이 높은 값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식은 이 값을 적게 비중을 두고 오늘의 값을 크게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 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이동평균선과 단순 이동평균선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그 기간 동안의 추세를 보는 건데, 그 추세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의 이 한계를 해결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지수이평이 더 좋습니다. 지수이평이 더 좋아요. 근데 단순 이동평균선은 또 단순 이동평균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뭡니까? 앞으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 61선이 앞으로 계속 꺾일 것인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어느 수준을 유지를 하면 상승을 하고 어느 수준을 이탈을 하면 하락을 할 것인가를 사실 단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미리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지수이평이 좀 더 신호가 빠르다. 자, 보시면 골든 크로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언제 일어나냐? 요때 일어납니다. 요때 요날 뭡니까? 그 121선이 이날 121선이 24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게 121선, 241선 돌파해서 5, 20, 60, 120, 24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인데 단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은 요 날입니다. 5월 28일. 7일이나 느리죠. 그래서 정배열, 이거는 240일까지의 정배열이기 때문에 차이가 한 7일 정도 나는 거고, 더 예를 들어서 뭐 5일과 20일의 교차, 그 다음 뭐 20일과 60일의 교차. 보시면 20일과 60일의 교차는 단순 이동평균선은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인데 지수이평은 지수이평은 조금 늦게 나오네. 어느 나오네요? 이게 왜 늦게 나오지? 지수이평이 20일과 60일이 늦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혼조세라서 그런가 보네. 단순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은 같은 그 비중을 주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자 보시면 단순 이동평균선은 같은 비중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이 급락을 하더라도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 다 똑같은 비중을 주기 때문에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근데 지수이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급락을 해보니까 이 가격이 비중을 크게 받아가지고 21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 그냥 바로 꺾여버리는 20일 지수이평이 바로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깊은 음봉을 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지수이평을 눕혀버리죠. 그리고 횡보가 계속 지속되니까 계속 눕는 거예요. 근데 단순이평은 이 급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값과 현재의 값, 과거의 값을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이평이 실질적으로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깜짝 놀랐네. 여기 급락 부분이 있구나. 여튼 그래서 지수이평은 단순이평의 한계점 두 가지를 모두 해소를 한다. 아까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동평균선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 이동평균선은 일단 절대적 다수가 사용을 합니다. 절대적 다수가 사용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차트 내에서 어떤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심리 상태에 빠른 어떤 그 적용은 지수이평이 더 유리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지수이평을 보는 사람보다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는 사람이 더 많으면 군중 심리가 다수의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는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동평균선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수이평을 본다면 그래서 지수이평을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기 때문에 그 단순 이동평균선에 맞는 또 심리적인 어떤 그 상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이동평균선에 뭐 61선과 121선에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수 이동평균선은 이미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꺾였거나 이런 경우인데, 요거는 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는 사실 단순 이동평균선이나 지수 이동평균선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순 이동평균선도 값이 요거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겨우 5일 동안의 추세이기 때문에, 5일선이라는 거는 5일 동안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이평이나 지수 이평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보통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나 지수이평을 보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차이 나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장기 이평이라면 조금 말이 달라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241선이라면 241 전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래서 그 주식단태님 있죠. 그분이 다른 거는 다 이동평균선은 그냥 일반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 쓰는데 그 224일선을 지수이평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은 지수를 쓰고 단기는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뭐 일리가 있는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뭐 두 개를 다 봐요. 저는 두 개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여튼 그래서 오늘 오늘 지수평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이게 수식에 대해서,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그 계산식을 쉽게 바꿔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고, 그 의미 안에서 단순 이동평균선의 한계를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점은 뭐냐, 지수평활 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줄여주고 과거보다 현재의 값의 비중을 크게 둬서 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거나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 N일간의 추세를 읽는데 그 추세의 반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지수평활 이동평균선도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장기 이평이라면 지수 이평이 유리하다. 왜냐면 현재의 그 지수 이평이 꺾이는 모습이 현재의 값을 더 크게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52분 지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